고국천왕은 고구려의 제구대 왕으로 비교적 안정된 통치를 이끌어낸 왕입니다. 그의 치세 초반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에는 대규모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농업 기반이 취약했던 고구려는 흉년이 닥치면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았고 백성들은 굶주리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귀족들은 부를 쌓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진대법입니다. 진대법은 말 그대로 돕고 빌려준다는 뜻으로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왕실 곡식 창고에서 식량을 빌려주고 추후 수확이 풍성해질 때 이를 갚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를 현대식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고구려판 정부보증 대출이었죠. 백성들은 곡식을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왕실은 이렇게 빌려준 곡식을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였으며 왕의 자비와 통치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고국천왕의 의도는 좋았지만 고구려의 귀족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귀족들은 왕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그냥 빌려주면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인가 라며 불만을 가졌죠. 귀족들은 자신들이 쌓아둔 곡식을 통해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노비로 만드는 등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왕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빌려준다면 귀족들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귀족들은 지역 통치를 맡은 지방 군주 역할을 하고 있었고 백성들의 곡식을 관리하며 일종의 사채업자 역할도 했던 겁니다. 즉 고국천왕의 진대법은 귀족들 입장에선 왕이 밥줄을 끊는 것처럼 보였죠.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시행하며 고구려 사회의 안정을 이끌고 있었지만 불행히도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에게는 후계자가 없었고 왕이 병석에 눕자 왕위를 누가 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었습니다. 이때 주목받은 인물들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국천왕의 이복 형제 고발기와 친족인 고현우였죠. 고발기는 대단한 명성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한다면 이 사람이 적격이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많은 귀족들도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고발기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귀족들과의 관계도 꽤 좋았습니다. 귀족들은 고발기가 왕이 되면 우리도 계속 곡식 장사를 할 수 있겠지 라며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현우는 귀족들에게는 덜 알려진 인물이었으나 그의 성품과 지혜는 백성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고현우는 강력한 군사력이나 정치적 인맥은 부족했지만 백성들에게 더 가깝고 소통이 잘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우씨 황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197년 5월 고구려는 또 한 번의 역사적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9대왕 고국천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서 고구려 왕실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가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왕위 계승 문제가 아니라 형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으로 이어져 고구려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고구려 왕가의 전통에 따르면 왕이 후손 없이 죽으면 그 왕의 형제 중 한 명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때 왕비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왕실 내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왕의 형제와 혼인하게 되는 형사취수제를 따라야 했습니다. 고국천왕의 죽음 이후 그의 왕후 우씨는 이러한 관습에 따라 고국천왕의 동생인 발기와 연후 중 한 명과 결혼하여 그를 새로운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씨의 선택은 단순한 관습의 문제를 넘어서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개인적인 욕망이 얽혀 있었습니다. 왕이 죽은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은 우씨는 발기에게 먼저 찾아가 왕에게 후손이 없으니 동생인 고발기가 왕위를 이어야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발기는 왕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씨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를 꾸짖으며 왕의 부인이 밤에 다니는 것을 어찌 이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발기의 이런 반응은 그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죽음은 곧 권력 공백을 의미하며 이 시점에서 섣부른 발언은 자기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왕위 계승과 관련된 문제는 반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컸기에 발기는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기에게 망신을 당한 우씨는 곧바로 그의 아우인 연후에게 찾아갔습니다. 연후는 형과는 달리 우씨를 환대하며 술자리를 열어 왕후를 맞이했습니다. 우씨는 연후의 부드러운 태도에 더욱 마음이 끌렸고 그에게 왕이 후손 없이 죽어
발기가 마디라 왕이 돼야 하는데 나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고 이르고 무례하며 오만하게 예절 없이 대해서 아주버니에게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우씨는 연우를 궁궐로 데려가며 그를 고국천왕의 후계자로 추대했습니다. 연우는 곧 산상왕으로 즉위하였고 왕후 우씨는 다시 한번 왕실의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씨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발기가 첫째였기에 왕위 계승에 당연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연우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연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고국천왕의 죽음 사실은 발기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발기는 자신이 차기 왕으로 거론되는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우씨는 발기를 배제할 수 있는 명분을 쌓아갔습니다. 또한 발기는 이미 결혼하여 아들이 있었지만 연우는 왕위에 오른 후 다른 아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우씨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우를 선택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우가 왕위에 오르자 발기는 자신이 우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곧 군대를 이끌고 궁궐을 포위한 후 왕위는 마땅히 형이 있는 것이 예의다라고 외치며 왕위를 넘기지 않으면 왕과 그의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산상왕은 굳게 궁궐 문을 닫은 채 3일 동안 버티며 발기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산상왕이 별 반응을 보이질 않자 산상왕의 처자식을 몽땅 잡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산상왕은 동천왕이 태어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이나 후계자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발기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그의 처자와 함께 요동으로 달아났고 당시 요동의 실력자인 공손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발기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손도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고 공손도는 3만 명의 군대를 내주며 발기를 지원했습니다. 발기는 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고구려를 공격해왔습니다. 그러나 산상왕은 그의 동생 고개수를 보내 발기의 군대를 맞서 싸우게 했고 개수는 큰 승리를 거두며 발기를 패퇴시켰습니다. 발기는 도망치다가 개수에게 거의 잡힐 뻔했지만 이때 발기가 개수에게 동생이 늙은 형을 해치려 드느냐 라고 묻자 형제간의 정이 떠올라 차마 발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수는 발기의 잘못을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연우 형님이 나라를 넘겨주지 않은 것은 비록 의롭지 못한 것이지만 발기 형님은 겨우 한때의 분함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죽은 후 무슨 면목으로 조상들을 보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발기는 그제서야 자신이 복수심 때문에 자기 나라를 버리려 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배천으로 달아나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형제간의 갈등과 고구려의 미래, 발기의 죽음 이후 산상왕은 발기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주었지만 이는 고구려 왕실 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개수는 형제를 살려두었다는 이유로 산상왕의 분노를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을 꾸짖으며 개수는 비록 잘못했지만 형제라서 그렇게 했다며 왕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동생의 말을 들은 산상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왕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전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제간의 갈등을 넘어 고구려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왕위 계승 문제의 복잡함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발기의 비극적인 최후는 고구려 왕실의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왕위 계승이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개인적 욕망이 얽힌 복잡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상 우씨 왕후와 고구려 시대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